안녕하십니까. 크리스 윤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미국의 월터 위베인 교수님의 한국 총선에 대한 그 논문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지금은 월터 위베인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알려진 지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의 모든 매체에서, 특히 유튜브 매체에서 그분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3일 전에 오늘 강의를 요청을 받고 준비하던 중에 그저께 아시다시피 새로운 논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논문에 대한 그 기본을,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논문이 첫 번째보다 강도가 세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에서 35년간 살았던 미국 교포입니다. 미국에서 15년간 교육학 교수로 있다가 현재는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4월 28일 날 보고된 첫 번째 위베인 교수의 보고서고요. 그저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저께 발표한 논문입니다. 거의 똑같은데 차이는 굉장히 길어졌고요. 좀 구체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정적인 투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위베인 교수님이 그 전까지는 열흘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백그라운드라든가 크레덴셜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미시간 대학교 정도는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2, 3분 정도는 그분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새로 나온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 예일 대학교에서 1985년도에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시간 대학교의 정치학과 통계학 교수로 있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현재 그 미시간주의 선거 보안 태스크 포스에서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포렌식은 이분이 개발하신 건데 사실은 이 포렌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미국 선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선거를 많은 것을 현재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 포렌식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미국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데시죠. 거기서 이제 재정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전 세계에 400개가 넘는 이 선거에 이 포렌식 모델을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큰 선거, 작은 선거 해가지고 400여 군데의 그 선거에 대해서 적용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알려고 그 위키피디아를 봤는데 밑에 그 하이라이트가 된 데를 보니까 한국의 부정선거가 이미 여기 떴네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그 미시간 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폄하하는 하버드도 아니고 예일도 아닌 미시간 대학 정도의 교수가 뭘 알겠냐 그러겠는데 사실 정치학에서는 미시간 대학이 랭킹이 4위입니다. 2위가 하버드하고 스탠포드대가 공동 1위고 3위가 1, 2위니까 3위가 프린스턴 대학교, 4위가 미시간 대학교하고 예일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가 공동입니다. 그리고 7위가 콜롬비아 대학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간 대학교에는 미국에서 정치학에 관한 정말 최상위에 있는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하게 많이 설명을 안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대선, 커다란 선거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분이 보고서를 내는데 그것이 전부 다 부정선거로 맞은 것이죠.
아직 대한민국 맨 아래에 있는 것들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정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그래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가. 자,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미 대선에 관한 보고서를 미베인 교수가 작성을 했습니다. 힐러리하고 트럼프의 선거 때 힐러리가 200만 표를 투표수로는 앞섰지만 일렉토럴 시스템 때문에 졌죠. 그 중에서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에서 굉장히 작은 수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위스콘신에서 0.76%로 뒤졌고요. 미시간에서는 0.22%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주에 있는 모든 표가 트럼프를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하고 또한 좌파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해킹을 했다. 그래서 해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때 미베이 교수가 거기에 대한 연구 보고를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약간의 오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결과를 바꿀 만한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더 이상 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예,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자, 4월 28일에 보고가 되고 제가 받은 건 4월 29일이었습니다. 4월 28일의 논문과 5월 9일의 논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4월 29일의 논문 제목은 번역을 하게 되면은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14쪽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저께 나온 것은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이상 징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됐다는 영어로서 anomaly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비정상적인 어떤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 징후라는 것을 포함을 시키고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24쪽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두 개의 논문을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 논문에 비해서 두 번째 논문이 좀 더 강력한 단어들을 여러 가지 썼다는 것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정확도를 높이려고 eForensic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추가된 것이 뭐냐 하면은 Election Forensics Toolkit이라는 것과 Spikes Test라는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결과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통계 자료와 그래프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는데 일단은 다음.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제 anomaly라는 단어가 있죠. 이상 징후.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의 비정상적인 수치가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기 칸에 제가 했죠. 자, 이 논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업데이트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EFT, 이제 새로운 방식을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및 스파이크 테스트 결과를 추가하여 이전 논문보다 개선된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정치와 테스트의 결과로 볼 때 모든 선거 데이터가 부정하게 조작되었음을 알리는 이상 징후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첫 번째 fraudulent이라는 단어, 부정하게, 굉장히 안 좋은 단어죠. 그리고 manipulation,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조작했다는 말을,
더 강력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섞어서 넣습니다. 자, 이분이 말하는 부정투표에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부정투표는 두 가지의 조건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기권표나 아니면 무효표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manufactured라고 그러고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날조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특정 후보자에게 주는 행위, 이것을 stealing, stole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은 이런 행위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특정 후보군에게 유리한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부정투표, 부정선거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을 보면은 거의 이제 한 30% 정도가 부정투표가 나오는데 특히 사전투표에서 27.9%, 30% 정도가 부정투표가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대신 당일 투표로 보면 당일 투표는 3%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배 이상의 부정투표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정당과 무관한 지역구의 승리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에도 부정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의 약 30% 당일 투표보다 10배 정도의 부정투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또 counterfactual이라고 해서 반사실절 추론 방법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의 경우 전체 투표소에서 투표수의 약 9.6%, 138만 표 정도가 부정투표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100만 표 정도가 manufacture, 날조고 35만 표가 훔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99.5%의 정확도 범위에서 보니까 그 최소치와 최대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99.5%의 확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실수는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0.5%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최소 100만 표에서 최대 143만 표가 부정투표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당과 무관한 당선자에 나온 것도 한 8.7%, 또 한 140만 표, 엄청난 숫자의 투표들이 이번에 부정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부정표가 있었던 지역구의 수는 27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섹션은 첫 번째 있었던 논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도구를 두 가지를, 통계 도구를 두 가지를 쓴 것에 대한 번역인데요. EFT를 사용하여 데이터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EFT 결과는 선거 결과를 조작됐다는 인상을 더욱 준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은 또한 선거 투표율과 후보자 투표 모두 상당히 많은 예외적인 이런 통계 P505S 통계를 나타낸다. 예외적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많은 중요한 이 통계는 데이터가 인공적, 부자연스러움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논문의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 보면은 결론을 좀 더 강하게 썼는데요. E4의 추정치와 EFT 및 스파이크 테스트를 종합하면 2020년 대한민국 총선 선거 데이터가 부정하게 조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이상 징후가 강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보면은 단어가 4개의 단어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 조작, fraudulent, 그리고 manipulation, 이상 징후, anomaly, 그리고 strong, 강하게. 전에 논문에서 이렇게 강하게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서 썼습니다. 인터뷰를 간단하게 이제 스크린샷을 제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은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처음에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와, 이런 건 처음 본다. 이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단어는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인데 정말 황당했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확률값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 포렌식을 개발할 때 다양한 사전 확률값을 테스트해본 결과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것이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부정의 비율이나 확률을 바꾸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훈 교수님의 와세대학의 정훈 교수님이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판 1번, 2번에 나온 내용들이 있죠. 통계 모델에서 설정하고 있는 고정된 초기 확률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비판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정치학부 박은호 교수가 얘기하는 투표율이 100%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이분이 얘기합니다. 통계 모델에서 사전투표 인디케이터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른 이 조작 가능한 것을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일은 없다라는 결과를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문제가 있는 것은 선거의 정당성과 결과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면은 가장 쉬운 것은 재개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적 조차를 갖고 있는 후보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나? 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수개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개표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증거가 되지 않느냐. 자, 이번 결과는 뭐냐 하면은요, 대부분의 부정투표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하였다. 수백만 표가 투표자의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당선자를 충분히 뒤바꿀 수 있는 정도의 부정투표가 많았지만 통합당 후보가 이긴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선거 후 관리가 엉망이었다. 이걸 제가 좀 사진 황당한 투표함이라고 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막 절반만 찍고 다시 뜯어냈다가 다시 붙이고 다시 찍고 어떤 이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생겼죠. 다시 또 찍은 도장. 이런 것들 있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결과가 나왔고 시험지를 이렇게 보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시험 무효고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수개표하면 된다입니다. 감사합니다.